공식적인 의제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오늘 대표회담에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인데요. 일단 여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많이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의 어떤 뭐 조금 입장 차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입장차가 아니라 조율. 네, 두 사람의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 앞에서 단어 하나만큼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오셨고요. 김정부 대변인, 여당 입장에서는 이 의료 대란,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에 없는 메뉴가 더 관심이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이번에 그 브리핑을 보면 의료개혁의 의지, 증원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 이후에 필수 의료에 대해서 지금 더 우리가 예산이나 어떤 정부 정책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는 또 현실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강약 조절 그다음에 어떤 그 시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거는 조율이 되고 입장차보다는 조율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 정책이란 거는 정부가 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의료진의 어떤 과실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게 법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정부 정책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의료계획 속도나 어떤 규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오고 가는 메시지 속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의로 뭔가 얘기하더라도 그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어떤 간극을 더 벌리는 소위 말해서 이관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도리어 뭔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어떤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는 여지를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2년보다 민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동훈 대표와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보겠습니다라는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이거 혹시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 안 할까 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을 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박정아 비서실장께서 이게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조금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국회라는 게 법과 예산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의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의사를 증원한다고 하도 다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결정하는 게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던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방향은 맞는데 이 절차가 조금 미숙했다. 왜? 한동훈 대표가 말한 1년 유예한 중재안을 대통령실에서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바로 다 복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이 의료 대란을 실질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회담에서 오늘 이야기가 다뤄지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현재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이 문제를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불안감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맞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각에서는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이라고.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의료 갈등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자영 차장님, 네.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전공의 협의회 회장도 만났고 뭔가 좀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강경 일변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의정 갈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 이것은 아마 한정 갈등을 폭발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야당 대표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이런 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 아닙니까? 지금 야당 대표의 협조를 구하기 이전에 여권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만약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면 그건 성과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 하고 앞으로 대통령실이나 행정부를 견인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한다. 이건 한동훈 리더십의 결정적인 어떤 이 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의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전 부대변인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강권, 생명권,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처음에 2,000명에서 1,500 됐고요. 그다음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니까 통일되지 않는 안을 가져오더라도 참석만 하면 26년 관련해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2026년이요? 그렇습니다. 예. 2026년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합의하면 증언의 폭을 조율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한동훈 대표가 26년을 아예 유예하자니까 아주 새로운 안이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서운한 게 방점이 기준점은 전공의가 복귀 안 하는 건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아닙니다. 예. 이분들도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움직임, 이분들을 좀 끌어당기기 위해서의 어떤 당근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서 그런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에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양보하자 이런 디테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쪽 얘기는 듣고 우리는 확실하게 26년 논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예 유예하자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26년도 지방선거, 27년도 대선, 28년 총선 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인정하되 지금을 관리 가능한 상태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든 여당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신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연찬의 정부 보고 브리핑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당 의원들조차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 전 부대변인, 네. 이 발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의사를 특정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면 상황을 하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참 어렵습니다. 6개월 지났고 그 과정에 총선이 있었고 저도 총선에서 플레이어로 뛸 때 저희 인천 연수구 송도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많고 의사 가족들이 많아서요. 예. 저한테도 비판의 목소리를 댔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위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양보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시한이 조금 다다랐을 때 근데 그 시한을 모른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저는 굉장히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과 국민과 환자들이 진짜 어려움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의 동력을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살피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읍수하고 요청드리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의사를 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저런 워딩은, 저런 말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교육부에서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도 언급 주셨듯이 이런 과정,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의미다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구장훈 소장님, 네. 그런데도 납득이 안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민할 때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비수처럼 꽂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그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이 주무부처 장관 중에 한 사람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으로 절대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을 하는 목적은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얼마나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느냐, 보탬이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물러서면 지는 것이다. 이런 승패 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 2시에 시작해서 한 4시를 전후해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끝나면은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아마도 그 내용들은 뉴스회의에서 저희가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김 전 부대변인님과 강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